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운에어 진행의 김노선입니다. 4차 사전청약의 평균 경쟁률이 10대 1로 지난 1차에서 3차와 비교해서는 좀 낮은 수준의 경쟁률을 좀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전청약 인기가 식고 있거나 또는 시세 하락에 따라서 관망하려는 그런 움직임의 목소리가 좀 더 커진 거 아니냐라는 그런 또 우려 섞인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또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입지 조건이나 또는 물량에 따라서 경쟁률의 차이는 또 있을 수는 있으나 특히나 지금 관망하는 거 이런 것도 하나의 전략으로 삼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점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투자 전략 세워 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부동산에 있어서는 타이밍도 하나의 몫이니까요. 그 부분까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가치 있는 정보와 그리고 올바른 타이밍 원하신다면 이 시간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관련된 정보 오늘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핵심 이슈들 계속해서 짚어드릴 거고요. 이후에는 가치 있는 두 지역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용산입니다. 용산구 한남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 정보 전해드릴 거고요. 이후에는 마포구 성상동에서 1.5룸 다세대 주택 정보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가치 높은 투자처 여러분께서도 선점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에 맞는 전략 이 시간 통해서 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가와 함께 상담 나누고 싶으신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곳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2638-3994번 전화 무료고요. 문자는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부동산 온에어 여러분에게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온에어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온에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에 계속해서 다양한 이슈들이 또 나오고 있다 보니까는 관망하는 움직임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격적인 부분들, 이 부분도 또 많은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데요. 향후 시장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면 좋을지 좀 궁금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저희가 전해드리는 정보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하는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이로운 투자자문의 함주원 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부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강의 주제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전세 플러스 매매 가격, 보합세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전세 가격도 그렇고 이런 매매 가격도 그렇고 이런 보합세 유지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일부 지역에서는 하락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다양한 큰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큰 이유라 하면은 바로 금리 인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라서 지금 이제 많은 서민분들 대출을 받음으로써 월 이자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제 그 뭐 담보대출을 받으신 분들의 경우는 이런 이제 월 이자 부담이 200만 원씩 굉장히 큰 이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부담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이제 부동산 시장에 이제 진입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 때문에 주택 매수를 멈춰야 될까요? 그렇지가 않죠. 어떻게 해서든 주택을 매수를 하셔서 본인의 자산 가치를 늘리고 그다음에 이제 월 소득도 이제 챙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강의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해서 조금 이제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투자의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그리고 지역적으로 봤을 때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하셨을 때 큰 메리트와 그다음에 이제 개발 가치로 인한 집가 상승을 노려보실 수가 있는지 이제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 금리는 이제 계속적으로 오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 자체가 이제 1.25%죠. 근데 3월 달 안으로 금리가 한 번 더 인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0.25%가 올라가면은 지금 현재 1.25%에서 1.5%로 기준금리가 이제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금리는 오르고 또 대출은 막혔습니다. 바로 DSR 이제 그 규제가 이제 있으면서 바로 이제 담보대출을 받더라든가 여러 가지 대출을 받을 때 이제 규제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만큼 한도 자체가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죠. 주택 가격 자체가
워낙에 높습니다. 이 서울 평균 이제 아파트 가격 자체가 11억, 12억대를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금리도 오르고 대출도 막히고 가격도 높기 때문에 일반 서민분들은 지금 서울 안에 이런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들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택을 매수를 멈춰야 되냐? 어느 정도 집값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려야 되냐? 그게 아니죠. 출구 전략을 모색을 하셔야 되겠죠. 어떻게 출구 전략을 모색을 해야 될지 이제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미래 가치가 높아서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마포구 성산동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이제 개발 압력 높고 앞으로의 이제 그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성산동 어떤 미래 가치가 있는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보시면 내 투자금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입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서울의 중심, 입지가 굉장히 좋은 지역 바로 용산입니다. 용산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리는 오르고 대출은 막히고 주택 가격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출구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제가 이제 뉴스 기사 헤드라인 이제 머릿말만 이제 제가 따왔는데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대출 규제, 그다음에 금리 인상, 수도권 아파트 전세값 상승세 멈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대출 규제가 나와 있죠. DSR이죠. 네, DSR 규제가 들어가면서 그만큼 대출을 받은 한도 자체가 낮아졌습니다. 이제 내가 받은 모든 대출을 합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DSR 뭐 예를 들어서 40%죠 지금. 받을 수 있는 한도 내가 40%입니다. 내 소득 대비 이런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한도가 그만큼 작아지기 때문에 이런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인한 이제 그 한도 자체가 굉장히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금리 인상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금리 1.25%입니다. 근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지금 0.5%, 0.25%가 더 상승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5%입니다. 1.5%면은 지금 이제 주택 담보대출을 받았을 때 일본 시중은행 이제 그 담보대출 금리가 4%에서 5%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1.5%가 되는 순간 그 이제 시중은행 이제 담보대출 금리 자체가 6%에서 7%대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월 이자 부담 자체가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이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내고 있는데 6%에서 7%대로 넘어가면은 당연히 이자 부담이 200에서 300만 원으로 껑충 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 이제 서민분들이 200, 300 정도 이자만 내고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면 정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수도권 아파트 전세값 상승세가 멈췄다. 왜 멈췄을까요? 이런 금리 인상이라든가 대출 규제로 인해서 이런 상승세가 둔화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도 내용 보시면은 지금 1월 이제 그 말쯤에 나온 보도 자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머릿말을 한번 보시게면 차라리 월세 사는 게 낫지. 전세 대출 3억에 월 이자만 114만 원을 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을 때 3억이라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을 때 월 이자만 114만 원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내가 저축하는 것도 아니고 예금하는 것도 아니고 뭐 적금을 넣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소비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114만 원이라는 돈을 그만큼 이제 부담 자체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금액 자체가 지금은 3억이지만 이게 5억이 넘어가고 수도권에는 이제 7억까지 한도 자체가 늘어났죠. 근데 7억을 받았을 때 가정을 대면은 이 2배 이상이 껑충 뛰겠죠. 200에서 300만 원으로 껑충 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전세 대출이라는 항목이지 여기에 담보대출로 넘어가면 금액 자체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금리 인상에 대한 여파가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은 또 하나의 또 머릿말을 보시면 전세값은 오르고 대출은 막히고 그다음에 아파트 전세 살다 마지막은 빌라로 이제 내몰리고 있다라는 보도 내용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세는 오르고 위에 기사 보시면 전세값 상승은 멈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또 보시면 전세값은 오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는 이런 이제 각 지역마다 입지라는 게 다 있습니다.
가격 자체가 내려가는 구간도 있고 올라가는 구간도 있습니다. 이런 전세가 올라가는 구간은 그만큼 입지가 좋은 곳이겠죠. 인프라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 수요 인구가 이제 계속적으로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가 좋은 지역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면 전세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전세값은 오르고 대출은 막혀 있고 아파트 전세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만큼 입지가 좋은 곳은 이제 전세 가격도 만만치가 않고 또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가 뭐 전월세 상한제로 인해서 이런 이제 그 매물 자체가 시장에 나왔을 때 이런 5% 상한만 지켰던 매물이 다시 나왔을 때는 주변 전세값에 맞춰서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가격 자체 집주인들이 당연히 가격을 올려서 전세를 내놓을 수밖에 없겠죠. 본인만 손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세 가격이 폭등이 되는 날이 온다. 그게 언제? 7월 달입니다. 7월 달. 이제 2020년도 7월 달에 이런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가 전월세 상한제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7월 달에 이렇게 가격 자체가 폭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많은 분들이 이런 가격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빌라로 내몰리고 있다라는 보도 내용도 있습니다. 그만큼 빌라의 가격 자체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아파트 대체제로서 빌라의 수요도 꾸준히 상승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세부적으로 좀 빠르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 매수세 둔화됐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가 끝나는 올해 전세가 폭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택 매수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매수세 둔화가 될 것 같고요. 전세값은 폭등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소유자들 주거 불안이 가중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주택 가격 자체가 너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수도권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아파트 중위 가격 5억에서 6억짜리 아파트가 지금 10억이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2배 이상 상승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하락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당연히. 근데 하락폭이 얼마나 될까요? 단 몇 천만 원 올랐습니다. 몇 천만 원 내려갔습니다. 몇 억이 오르고 몇 천만 원이 내려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제 일반 서민분들의 경우는 진입하기가 너무 힘든 주택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대응 전략을 모색을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시장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지켜만 보면은 안 되겠죠. 당연히 대응 전략을 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모색을 하셔야 되냐? 바로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맞게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지금 서울시 안에서만 정말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 뭐 재개발부터 뭐 일반 민간 재개발 아니면 신속통합 모아주택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 역세권 뭐 소규모 재개발 사업 등 뭐 가로주택 여러 가지 재개발 사업들이 정말 서울 안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공급량 부족에 따른 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통해서 공급량을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경우는 바로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맞게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재개발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아파트보다는 가격 자체도 낮고 당연히 레버리지 전세를 활용하셔서 투자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자 지역은 당연한 말이지만 입지가 좋고 개발 가능성 높은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내 투자금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입지 안에서도 정말 개발 가능성 있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지역이 어디냐?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지역이 바로 미래 가치가 높고 그다음에 투자자들에게 지금 항상 관심 갖고 있는 지역 바로 마포구에 위치한 성산동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성산동 안에서도 바로 가자 역세권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350m까지 1차 개발, 500m까지 2차 개발로 지금 현재 기본 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정부에서 밀어주는 사업, 서울시에서 밀어주는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정부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밀어주는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개발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 그리고 서울 안에 공급을 해야 되는 이제 서울시 입장이기 때문에 가능성도 굉장히 크게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자 역세권의 경우는 바로 주변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인프라가 그만큼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생 역세권, DMC의 역세권 개발 사업 최대 수혜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런 주변 일대의 지가 바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자 역세권의 경우는 바로 2,500세대 대단지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 전에 이제 한번 추진이 됐다가 무산이 됐었는데 그 전까지는 이런 세대 자체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200세대 조금 넘어가는 세대였습니다. 그만큼 사업성이 안 나와서 무산이 됐는데 요번에 바로 2,500세대로 대단지로 이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성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가치도 크게 개선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가자 역세권의 경우는 구역 지정 자체가 임박이 되어 있습니다. 동의율 자체가 굉장히 지금 높게 이제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걷고 있습니다. 그만큼 구역 지정 임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자분들은 바로 선점해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자 역세권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뭐냐? 현금 청산 걱정 없는 바로 일반 민간 재개발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서울시 안에서도 이런 권리 산정 기준일 때문에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 재개발에 관심은 있지만 섣불리 투자하면 현금 청산 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일반 민간 재개발로서 현금 청산 걱정이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구역 지정이 되면은 이런 현금 청산 걱정이 있겠죠. 권리 산정 기준이라든가 뭐 건축허가 제한이라든가 이런 게 당연히 다 들어가기 때문에 하지만 아직까지는 구역 지정이 안 됐습니다. 임박이다. 임박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기 때문에 현금 청산 걱정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바로 관리 처분 전까지 매도가 가능하다. 그만큼 이제 프리미엄을 이제 붙여서 팔아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제 서울시 안에서도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지만 이런 관리 처분 전까지 팔 수가 없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사항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여기는 일반 민간 재개발로서 이제 관리 처분 전까지 피 붙여서 팔 수가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자 역세권 정말 이제 구역 지정이 임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선점해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면 정말 이제 서울 안에서도 입지가 좋은 곳에 신축 브랜드 아파트 입주권 2,500세대의 대단지 아파트 입주민이 되실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지역으로 봤을 때는 내 투자금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입지죠. 뭐 예를 들어서 내 투자 금액이 1억이 있다라고 했을 때 정말 변두리 외곽에 나 1억 있으니까 여기 투자하면 딱 맞네라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없죠. 바로 입지부터 좀 보고 뭐 예를 들어서 교통의 호재가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일자리가 늘어난다든가 아니면 수요가 그만큼 나중에 생길 수가 있는 입지 여건인지 먼저 여러 가지 기타 사항 입지 여건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투자금 여기 내가 투자가 가능한가라고 하면서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투자금보다 더 중요한 게 입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바로 서울의 중심에 위치를 하고 있는 입지가 정말 좋은 지역 바로 용산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개발 호재도 정말 다양하게 하고 다양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지도를 이제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다양한 개발 호재의 영향, 그다음에 교통의 호재, 자연 환경까지 뒷받침이 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다양한 개발 호재 플러스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우선 용산 개발 본격적으로 스타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용산 투자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용산 같은 경우는 높은 시세 차익과 아파트 입주권 투자가 동시에 가능하다. 시세 차익은 당연히 개발 호재가 풍부하기 때문에 시세 차익 당연히 보실 수가 있고 이제 또 재개발로 봤을 때는 개발 압력 높은 곳에 투자를 하시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용산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이제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매물 자체가 품귀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바로 선점 투자 전략을 세우셔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용산 다 개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발 가능성 높은
높은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인데 그 지역 저희와 함께 상의하셔서 직접 상담 받고 직접 임장 활동하셔서 눈으로 직접 보시고 투자 판단하시면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좀 빠르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거주 주택 마련은 바로 재개발을 통해서 하셔라. 지금 아파트로 바로 진입하기에는 뭐 대출이다, 아니면 금리다, 아니면 가격 자체가 너무 높고 바로 진입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도 바로 재개발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액으로 들어가셔서 높은 시세 차익 보시면서 아파트 입주권 받아보시면 어떻게 된다? 대단지 브랜드 신축 아파트 받으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의 경우 지금 통합심의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도정법 개정을 통해서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재개발 통합심의 같은 경우는 뭐 신속통합이라든가 모아주택 아니면 공공재개발 이쪽으로만 이제 통합심의가 들어갔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민간 재개발도 도정법을 개정을 통해서 이런 통합심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일반 민간 재개발도 사업성이 굉장히 빨라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시 재개발 활성화 정책에 맞게 투자의 전략 세우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높은 미래 가치, 높은 지역 바로 성상동 지역과 용산 지역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면 정말 앞으로의 미래 가치뿐만 아니라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는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금리 인상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이슈가 계속해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투자처 여러분께서도 좀 더 꼼꼼히 지금 보고 계실 텐데 핵심 투자처 방금 또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이 지역들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자세한 정보는 1대1로 상담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앞서서 전해드린 용산, 성산동 그리고 홍제동 이 지역과 관련된 투자 전략 저희가 계속해서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함초원 부장과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1대1 상담은 예약이 필수입니다. 02-2638에 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한 번 더 안내와 함께 예약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가치 있는 투자처 정보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산으로 갈게요. 한남동에 위치해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좀 더 체크해 볼게요. 6호선 이용하실 수 있는 이태원역에서 도보로 약 8분 거리에 위치했습니다. 시세는 5억 9천만 원에서 6억 5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네요. 바로 투자 포인트와 함께 이야기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곳인가요, 부장님? 네, 우선 보시면은 6호선 이태원역의 도보 8분 거리 안에 저희 매물 위치를 하고 있고요. 시세 5억 9천에서 6억 5천만 원 전세 한 건 투자를 하시면 실투 금액 바로 2억 후반대, 3억 초반대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 보시면은 이제 다양한 개발 호재에 영향 받아보실 수가 있고 노후 밀집 지역의 경우는 개발 압력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이제 아파트 입주권 동시에 노려보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입지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용산 민족공원 바로 옆이 바로 이태원 역세권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남산, 아래쪽으로는 한남 뉴타운, 그 아래쪽으로는 바로 한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배산 임수 지역으로서 상당한 메리트, 투자 가치 높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용산 민족공원에 대한 이제 개발에 대한 최대 수혜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성구 기주도 용산 민족공원 바로 옆에 붙어 있죠. 그만큼 이제 시너지 효과 굉장히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 교통의 호재까지 받아보는 지역입니다. 도빙고로 이제 그 신분당선 연장안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고의 교통 호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남 뉴타운도 이제 1구역을 제외한 이제 나머지 구역도 이제 사업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고의 부천으로 자리매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이론 한남이라든가 이런 명품 주거 매장도 한남동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부천으로 자리매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세 5억 9천에서 6억 5천만 원, 전세 금액은 3억에서 3억 2천만 원, 실제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시면 2억 8천에서 3억 초반대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여기에 이제 높은 시세 차익과 아파트 입주권까지 동시에 노려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선점 투자 전략 세우시면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재개발이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용산에 위치해 있는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할게요. 02-2638에 3994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빠르게 다음 지역으로도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마포입니다. 성상동에 위치한 1.5룸 다세대 주택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계속 볼게요. 경의중앙선 가좌역에서 도보로 약 8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시세는 4억 2천만 원에서 4억 4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것도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나 이제 공신률 걱정까지 없는 곳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더라고요. 바로 설명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위치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가자 경의 중앙선에 도보 약 8분 거리 안에 저희 매물 위치를 하고 있고요. 시세 4억 2천에서 4억 4천만 원, 실투금 2억 6천에서 2억 8천만 원에 투자가 가능하시고요. 이제 투자 포인트 보시면 다양한 개발 호재에 영향 받아보시면서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다. 개발 임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입지 좀 보시면 가자 역세권 위쪽으로 이제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고요. 디지털 미디어 시티라든가 수생 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한 수혜 당연히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 DMC 역세권 개발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생 역세권 22만 제곱미터 이런 개발 사업의 수혜를 당연히 보실 수가 있겠고요. 가자 역세권 주변으로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인프라가 크게 개선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세 4억 2천에서 4억 4천만 원, 전세 금액은 1억 6천에서 1억 8천만 원. 여기 전세 한 건 투자를 하시면 2억 6천에서 2억 8천만 원에 정말 소액으로 접근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말 구역 지적 임박 지역입니다. 빠르게 선점 투자 전략을 세우시면 이런 개발에 있어서 아파트 입주권까지 동시에 노려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곳은 상암과 그리고 광화문 쪽에 이제 젊은 직장인들이 또 주목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또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 잘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나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짧은 방송 시간 안에 다 전해드리지 못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1대1 상담 꼭 신청하셔서 보다 더 탄탄한 전략 세워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계속해서 도움드릴게요. 02-1638-3994번 무료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저희 부동산 오늘 1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계속해서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부동산 오네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방송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며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1638-3994번 전화 무료고요. 문자는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매주 이 시간은 특히나 굉장히 좋은 정보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죠. 부동산 고수에게 듣는 부동산 투자의 비밀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함께할 수 있는 전문가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부동산계의 유재석으로 불리고 있는 분이십니다. 유재성 부동산 연구소의 유재성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계 유재석, 네, 유재성입니다. 자, 지금 뭐 서울 지금 시장이 지금 제가 이제 보합이라고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요. 자, 정말 뭐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올라가기만 할 것 같았는데 이제 또 그렇죠. 보합이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고 또 이제 뭐 한쪽에서는 지금 뭐 하락 쪽도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상황은 뭐 전환 국면에 있는 것은 뭐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전국적으로 봤을 때 뭐 한 10건 중에서 한 8건 정도 그렇죠. 뭐 정확하게는 한 79.9% 정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10건 정도가 거래가 되면 한 8건 정도는 하락. 그러니까 하락이라는 것은 전 고점 대비해서 좀 낮게 거래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게 뭐 지금 지방 쪽이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지방만 그런 거냐? 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경기권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경기권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한 72% 그러니까 10건 중에서 뭐 한 7건 가까이는 전 고점보다 지금 낮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지금 인천 같은 경우도 인천은 정말 작년 안에 가장 많이 올랐던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에도 약 한 62% 정도 되니까 뭐 한 10건 중에 한 6건 정도 되겠죠. 자, 서울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건 중에서는 거의 뭐 한 5건 정도, 한 54% 정도 나오는데 물론 거꾸로 이야기해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전 고점 대비해서 더 많이 올라가는 게 한 절반 정도 되고 전 고점 대비해서 떨어지는 게 한 절반 정도 된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한 반반 정도 섞여 있는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이제 뭐 한 보합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전환 국면, 보합 국면에서 우리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략을 선택해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한국 부동산 원 그렇죠. 이제 정부 기관 중에서 뭐 가장 보수적으로 이제 그 이렇게 좀 주간 상승률을 내는 기관인데요. 자, 일단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서울이 지금 자, 0.01%. 네. 자, 뭐 올랐다고 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뭐 떨어졌다 하기도 뭐하죠. 그래서 이제 0.00%가 되면 이제 딱 그냥 이제 보합 정말 딱 뭐 오르는 것도 아니고 내리는 것도 아닌 바로 이제 그런 전환 국면에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뭐 지역별로 한번 살펴드리면은 성북, 노원, 은평, 금천 쪽은 하락 쪽으로 지금 그렇죠. 뭐 퍼센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아직 크진 않아요. 한 마이너스 한 0.02% 정도. 어쨌든 간에 뭐 전 고점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주간 상승률 자체가 뭐 하락 쪽으로 나타났다라는 것만 해도 지금 뭐 영끌이다 뭐다 해서 이렇게 이제 그 뭐 구매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걱정이 이제 잠 못 드는 밤을 또 지내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겠죠. 이제 이런 것들이 아직 크진 않지만 그래도 한 4개구 정도는 이미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고 지금 마포나 성동, 광진 자, 지금 강북 쪽에서 우리가 보통 마용성광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마포, 용산, 성동, 광진 그러니까 뭐 사룡이다 할 정도로 이제 강북에서 그래도 지금까지 대장 역할을 했던 그런 구들인데 여기에서 지금 용산 정도만 빠지고 지금 마포나 성동이나 광진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보합 그러니까 정말 0.00% 올라간 것도 아니고 떨어진 것도 아닌 딱 그렇죠.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강동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뭐 강남 4구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죠. 강남 3구 이제 바로 옆에서 계속 이제 올라갔던 지역인데 이제 보합 쪽으로 들어섰습니다. 자, 이 외에도 종로라든지 중구라든지 그렇죠. 관악이라든지 강북 같은 여기까지 하면 지금 한 4개구 정도가 지금 하락 쪽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한 8개구 정도가 보합 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이제 25개구인데 그중에서 4개구, 8개구 합치면 한 12개구 정도 되죠.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가 그렇죠. 절반 정도가 하락이나 보합 쪽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어쨌든 전환 국면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겠습니다. 자, 경기권 같은 경우에도 하남하고 시흥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이제 계속 하락 쪽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지금까지 계속 그래도 상승세를 또 많이 보였던 수원, 장안이나 이제 팔달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 들어서는 그렇죠. 하락 쪽으로 또 접어들었습니다. 군포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도 약 한 9곳 정도가 이제 하락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이나 그렇죠. 이제 경기권 같은 그것도 좀 주요 지역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이런 지역들 쪽에서 지금 하락, 보합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거 좀 살펴드렸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런 뭐 조정 국면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조정 국면에서 또 하나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죠. 아파트값 격차가 역대 지금 최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상위 20%하고 하위 20%를 이제 많이 비교를 하죠. 지금 상위 20%의 평균 지금 매매가가 약 한 12억 정도 합니다.
근데 하위 쪽에 지금 뭐 20% 이제 평균 매매가가 1억 2천 정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12억하고 1억 2천이면 그렇죠. 거의 뭐 한 10억 이상의 이제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자, 뭐 그냥 이런 평균값들뿐만 아니더라도 지금하고 서울하고 지방 같은 경우에도 10억 넘게 뭐 벌어진 게 벌써 뭐 오래 전부터 이렇게 돼 왔죠. 지금 또 더더구나 만약에 이거를 뭐 강남권까지 만약에 우리가 포함시켜서 이렇게 뭐 비교를 한다 본다 보면 그렇죠. 지금 뭐 지방에 한 84제곱미터 33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뭐 한 1억 정도 하는 곳들도 꽤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뭐 강남권은 뭐 30억, 40억이 넘어가는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10억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몇십억씩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 어쨌든 간에 지금 엄청난 격차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또 뭐 분명한 이제 상황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보합, 그러니까 계속 횡보하는 개걸음이죠. 옆으로 이런 횡보하는 시장이 언제까지 갈 거냐. 지금 시기적으로 본다면 대선이 지금 그렇죠. 들어있는 3월까지 간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고, 조금 더 이제 길게 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지방선거가 끝나는 6월까지 계속 관망이 계속 이어질 거다. 자, 그런데 지금 같은 관망 시장에서 엄청나게 뚜렷하게 좀 나타나고 바로 이 부분이에요. 거래 이제 절벽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지금 뭐 서울에서 우리가 평균적으로 그래도 아파트가 한 달에 약 한 10,000건 정도는 거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래가 된다라고 하면.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야, 뭐 12월에도 1,000건 아래였고 지금 1월 들어서도 지금 거의 뭐 한 1,000건, 어떻게 보면 지금 12월보다도 더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거래 절벽 상황인데, 이런 거래 절벽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죠. 똘똘한 한 채 쪽으로 오히려 집중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뭐 그렇죠. 뭐 다주택자들의 뭐 이제 그 뭐 종부세라든지 양도세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관망을 하면서도 자, 어떻게 하면 요것을 좀 똘똘한 한 채를 모아볼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억짜리 3개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30억짜리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게 여러 면에서 좀 유리하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뭐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런데 또 하나 지금 우리가 포인트로 잡아봐야 될 게, 많은 분들이 수도권 쪽에 지금 하락 요인들, 서울이나 경기나 인천 쪽에서 하락 요인들보다 오히려 상승 압박 요인이 더 많다, 이 얘기도 지금 많이 있거든요. 자, 왜냐하면 지금 뭐 어쨌든 대선 정국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지만 뭐 다주택자들의 뭐 세금을 지금 완화해 준다라든지 아니면 또 엄청난 지금 뭐 개발 호재들이 쏟아진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상승 압박 요인들도 많다라는 점까지 이런 조정기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조정 국면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계속 시세 차익만 바라보고 있다가 또 그것도 좌절될 뿐 아니라 지금 세금으로 많이 좀 나가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월세용 부동산을 구입해서 꾸준한 수익을 내는 게 낫겠다, 이런 쪽 지금 투자자들의 좀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제가 뭐 현장에서 좀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 경매 시장에서 이런 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 서울의 지금 오피스텔 낙찰가율이요. 98.5%에서 101.2%에서 103.5%까지. 자, 그러니까 감정가보다 오히려 더 높게 지금 쓰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다 지금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는 낙찰가율이 무려 119.9%, 거의 120%까지 넘어가고 있는. 자, 지금 청담에서 있었던 일이죠. 52억짜리 꼬마 빌딩이 무려 102억에 낙찰이 되는 정말 거의 뭐 2배 가까운,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수익형 부동산들 쪽에도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뭐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시장 분석들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많이 하는데, 결국 시장 분석을 하는 이유, 그렇죠. 보석을 찾기 위한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세미나 오시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이런 조정 국면에서
어떤 지금 시장 상황들이 벌어질까를 제가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고 자 끝나고 나서는 1대1 상담을 해드리면서 정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보석 같은 부동산들이 어디 있는지 세미나에서는 제가 아주 지역을 특정해서 콕콕콕콕 찍어드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딱 한 번만 일주일에 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 오시다 보니까 꼭 예약 전화를 하고 또 참석을 하시면 성공 투자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전화 정말 많은 분들이 주고 계십니다. 미리미리 하셔야지만이 참여 가능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세미나 한 번 더 안내와 함께 예약까지 도움드리도록 할게요. 02-2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똘똘한 한 채를 지금 또 찾고 있으신 분들 있으시죠? 그런 분들을 위한 정보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치 있는 투자처 어떤 곳들일까요? 자, 그렇죠. 뭐 사실 특히나 우리가 최근에 이제 주택 쪽에 이제 투자가 많이 이제 어렵다 보니까 또 주택 수를 늘리는 것도 이제 부담이 되시다 보니까 상가 쪽을 많이 또 찾고 계신데 사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상가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제 똘똘한 한 채를 마련을 해야 되고 자, 또 하나는 정말 상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보다 더 보물 찾기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또 뭐 상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일단은 잠실 쪽으로 한번 집중을 해보자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잠실 같은 경우에는 현재에도 그렇죠. 한강변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뿐만 아니라 상가 같은 경우에도 한강 인프라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뭐 대단한 게 되겠죠. 거기에다가 지금 잠실 쪽 같으면 123층에 555m 국내 최고층 빌딩이 이미 있어서 그 주변이 인프라가 너무나 잘 되어 있죠. 뭐 롯데월드 타워가 바로 그게 되겠는데요. 자, 여기에다가 또 대형 개발 호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삼성역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종합운동장까지 해서 이쪽으로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엄청난 또 개발 호재가 쏟아지고 있고 여기에다 GTX A 노선, GTX 지금 C 노선까지 들어오는 바로 그 입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변에서는 또 잠실주공 5단지라든지 우성 1, 2, 3차, 장미 1, 2, 3차, 진주, 미성, 크로바까지 재건축 아파트만 무려 19,000세대가 자 이걸 빼고도 지금 주변에는 거의 새 아파트에 가까운 아파트들이 그렇죠. 엘스, 뭐 리센츠, 트리즘 이런 파크리오 같은 아파트들이 거의 한 25,000세대 가까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잠실 쪽은 지금 현재도 많은 개발 호재들이 쌓여 있으면서 이쪽으로 그렇죠. 약 한 5만 세대에 가까운 그런 고급 주거단지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권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잠실 종합운동장에 있는 뭐 스포츠 마이스 산업단지라고 하죠. 지금 여기 같으면 부지만 약 한 35만 제곱미터니까 약 한 10만 평 정도 되고 사업비만 약 한 2조 1천억 원이 들어가는 정말 국내 또 최대 민자 사업 개발이 되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은요. 자, 지금 잠실 같은 경우에는 잠실역 쪽에 지금 123층 555m 국내 최고층 빌딩이 이미 있죠. 자, 그러면서 바로 옆에 잠실 종합운동장이 잠실 마이스 산업단지로 거듭나고 삼성역 쪽 바로 옆에 있는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라든지 GTX A 노선, C 노선 지금 다 들어가죠. 그러면서 옆에 올림픽공원이라든지 잠실 한강공원 같은 이런 공세권도 잘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지역에서 잠실역과 몽촌토성역 8호선이죠. 한성백제 9호선이죠. 잠실역 2호선이죠. 바로 이쪽을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제가 이걸 좀 확대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 잠실역 쪽에 있는 이 상권에는 이미 그렇죠. 대단히 인프라 상업적이 잘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 몽촌토성역하고 한생백제역 잠실역 사이에 있는 바로 이 부분. 자, 지금 이 주변은 다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희소성이 높은 이런 정말 상업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송파구 방이동이라고 하는 우리가 일명 방이동 먹자골목으로 알고 있는 바로 이 상업지역. 요렇게 요 희소성 여기에 많은 이제 상업시설들이 들어오는데 바로 이 지역의 입지에 있는 그런 근린상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잠실 업무단지, 아파트 대단지, 오피스텔에 둘러싸인 그런 상업지역이 되겠고 자, 이게 꼬마 근린상가다 보니까 점포뿐만 아니라 사무실로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업종이 가능하고요. 더더구나 주택 수요 증가의 부담이 없이 그렇죠.
잠실권 안에서 비주택으로 소액 투자에 적합하다. 자, 얼마나 소액이냐? 자, 지금 잠실 그것도 상업 중심 상업 지역 안에 있는데 4억 3천에서 약 한 6억 1천만 원, 그러니까 한 4억에서 6억 정도인데요. 자, 보증금 약 한 2, 3천에 대출 한 2, 3억 정도 생각하신다라면 실제로 1억 5천에서 약 한 2억 정도, 그러니까 약 한 2억 정도 내외를 가지고 잠실 쪽에, 그리고 또 트리플 역세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바로 그 지역에 내가 그렇죠, 이런 꼬마 근린 상가를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또 하나, 지금 뭐 아주 소액을 가지고 투자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내가 한 3, 4천만 원이라는 소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건 없을까? 자, 3, 4천만 원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입지는 엄청나게 훌륭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일단 영등포 쪽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뭐 서울의 3대 도심이면서 이런 미래 가치가 이제 높다고 봐요. 현재 가치도 높지만요. 자, 영등포 안에서는 당연히 영등포 시장역, 영등포역, 여의도역 요 트리플 역세권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영등포 안에서 우리가 이 트리플 역세권 안에서도 가장 입지적으로 우수한 곳을 꼽아라. 그러면 당연히 여의도하고 얼마나 가까우냐 이게 되겠죠. 자, 지도를 보시면 영등포 시장역 5호선, 자, 영등포역 같은 경우에 1호선, 그렇죠. 지금 여의도역 같은 경우에는 5호선하고 9호선에다가 이제 지금 이쪽으로 또 GTX 비노선이라든지 신안산선 같은 광역 급행 철도가 들어오죠. 자, 영등포역 쪽에도 지금 많은 개발 호재들이 있죠. 지금 시장역 뭐 유타운으로 지금 계속 그렇죠, 활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곳이죠. 자, 그런데 바로 제가 이렇게 별표해 놓은 요 지역, 자, 시장역하고 영등포역하고 여의도역 이 트리플 역세권, 이런 트라이앵글 섹터 안에 있으면서도 여의도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 그래서 영등포 쪽에 있는 많은 일자리에 있는 1인 가구들이 이용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여의도 쪽에 있는 많은 그렇죠, 직장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입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정리를 드리면은요. 자,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영등포 유타운의 확장, 영등포 역세권 개발, 여의도 재건축 이 호재들 다 챙기면서 자, 영등포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여의도에 있는 금융지구에 있는 많은 일자리들, 자, 백화점 등 상업지역 풍부하죠. 대규모 공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1인 가구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방 하나에 분리형 거실, 주방, 욕실까지 갖추고 있는 1.5룸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말할 것도 없고 스타일러 같은 의류 관리기까지 있는 그렇죠, 바로 풀 빌트인, 풀 퍼니시드 그런 1.5룸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자, 영등포도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 있습니다. 막 투룸 같은 것들은 최근에 6억, 10억이 넘어가고 있는데 여기는 아직까지도 가격 경쟁력이 있죠. 2억 9,500에서 약 한 3억 1,500 정도 되는데요. 자, 전세가 엄청나게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2억 한 8천에서 2억 9천 정도 되다 보니까 정말 대출 한 푼 받지 않고 여의도 이렇게 가까운 지역에 1,500만 원에서 2,500만 원이라는 정말 소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은 제가 세미나 오시면 제가 이제 시장 분석 끝났다면 지금부터는 보석 찾기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매주 화요일 날 딱 한 번만 제가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미나 오시면 제가 뭐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시장에 대한 뭐 자세한 분석들을 해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또 1대1 또 무료 상담까지 제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혼란한 어떤 조정기 이런 국면에서는 혼자 고민하시는 것보다 좀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상담도 하는 이런 것들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믿을 수 있는 전문가가 옆에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도 투자에 있어서 좀 더 자신감 얻고 함께 임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동산에 대한 고민 있으시거나 그리고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투자처, 전략도 세우고 싶으시다면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셔서 저희 유재성 대표의 도움까지 이어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대1 상담도 저희가 계속해서 진행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세미나에서 알찬 정보들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02-2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한 번 더 세미나와 관련된 부분들 안내와 함께 예약까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서 근린상가와 그리고 오피스텔 정보들 전해드렸죠. 이 투자처에 대한 정보들도 디테일하게 받고 싶으신 분들도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계속해서 열어둘 테니까 이곳으로도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오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내일 오후 이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